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내가 오늘 기업 파티를 위해 젊은 남자 2명과 엮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닉과 제니스가 집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즐겨보세요. 금요일 밤 파티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습니다. 라너 제너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녀의 남편 스티브는 그날 밤 파티를 열고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스트는 설득했습니다. 5커플이 더 플레이해야 했지만 특히 여성들은 라마가 약간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이 선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게임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이 계속되자 술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질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이 제안한 요청이 더욱 끈질기게 되었고 질문이 내용을 벗어나면 무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라너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젠트루스에게 물었습니다. 또는 진실을 선택하여 가장 친한 애인이 누구인지 선택했습니다. 라너 닉에게 물었습니다. 제너가 마신 와인의 과도한 양이 그녀의 대답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한 모금 더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여학생처럼 낄낄거렸고 집단적인 한숨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너 닉에게 당신이 1위가 아니면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닉의 반응은 말로도 쾌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붉어졌습니다. 제너는 즉시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멍청한 금발은 신하였지만 빌어먹을 아가씨 방금 남편에게 그의 자리가 2위 이하도 아니고 다른 10명 앞에서는 그 사람이 2위이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젠장 라마 당신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니스가 말하려고 했죠. 일어나 난 그냥 농담이었어. 젠장. 난 내 친구야. 나도 농담하는 거야.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 우리 모두 그를 진정시키도록 도와줄게. 라너가 자원했어. 제너는 긴급하게 닉에게 가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고 느꼈어. 술에 취한 그녀는 남편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는데 그 사람 떠나기 전에 가서 사과할게. 내가 더 나쁜 짓을 했어. 미안하다. 라나가 닉을 따라잡으려고 했다고 해서 그를 보내줘. 제발. 지금은 우리 중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고 제니 말했다. 울기 시작해서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그를 데려오러 갈게요. 안 돼요.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너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농담을 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2번째가 되십시오. 라너는 지원하려고 자원했지만 친구의 예상 동의는 대신 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수치심이 제너의 얼굴에 즉시 반영되었습니다. 이해가 라마에게 왔습니다. 주 예수 제너 당신이 그랬습니다. 닉이 다른 사람이 결혼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해주세요. 끝날 거예요. 제발. 라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스티브 제너도 에드에게 애원했어요.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술에서 깨면 얘기하자. 라나가 대답했어요. 집에 가야 해요. 그 사람이 아마 나한테 말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제니스는 조용히 말하고 뒷마당 문으로 향했습니다. 라너는 돌아와서 그녀가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너가 그녀를 따라잡았을 즈음에는 제너가 이미 집 옆문에 도달했습니다. 야너. 라너가 소리쳤지만 제너는 돌아서서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니트은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 욕실로 가서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닉이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닉의 어깨를 만졌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의 등을 손톱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몇 분 동안 애무를 한 후에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 아니었어. 사랑해.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여서 부드러운 화해. 재물이 예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당신이 말한 것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지옥에 가서 나를 내버려둬. 그는 이 폭발에 따라 짤깍 소리를 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 제너는 잠들 때까지 울었다. 집은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제너는 자신의 죄책감을 깨닫고 슬펐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마신 술은 그녀의 혀에서 모든 구속을 풀었고 공격적인 진실은 단 2단어로 실제로 아니오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명백한 의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고 친구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제너가 단지 장난스럽게 그녀의 남편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안심시키면 어제의 발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남편에게 확신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거짓 그녀는 이 사실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리인 이유는 그에게 비밀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제너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과 함께 가는 길에 정말 미안합니다. 라너의 파티는 내가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사실이 온화하게 느껴지네요.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장난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놀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인데 당신 얼굴 표정을 보니 라나가 너무 빨리 펀치를 집어들고 자신의 펀치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내가 망쳤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단지 재미를 즐기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좋아합니다. 제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당신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농담에 대한 나의 서투른 시도로 인해 내 사랑,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멍청한 술 취한 나를 용서해주세요. 진심으로 집에 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세요. 커피를 끓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니스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몇 번이나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멍청한 말을 했는지요. 그녀의 전화가 울리고 닉이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라너에게서 온 것이었고 제니트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지만 라너가 다시 전화하기 몇 분이 지나서 제니트은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너 자기야,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나한테 뭔가 말을 하다가 조용해졌어. 조금 무례한 농담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닉답지 않아. 라나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제나가 천천히 자제하면서 대답했어. 내가 올게. 라나가 아니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라나가 끼어들었어. 그녀는 빌어먹을 커피 포트를 켰다. 내가 10분 안에 도착할 것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7분 후에 전화를 끊었다. 제너의 옆문이 열렸고 라너가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커피 한 잔을 발견했다. 알았어. 나라라나가 라나한테 명령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였는지 모르겠어. 이제 내 등을 돌린 적도 없어. 이제 베턴의 죄책감에 빠져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고 라나는 우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너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해요. 심지어 스티브 제이너도 말했어요. 맹세해요. 여보, 이 일은 우리 사이에 남을 것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아이들의 삶에 맹세해요. 라너가 이 일이 일어난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한다고 말했어요. 5년 전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도 내가 일했던 보험회사는 좋은 한 해를 보냈고 25일 닉이 거기 오기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는데 그의 형이 그의 집에 작은 화재를 일으켜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트럭에 탄 남편은 닉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닉은 내가 직장 친구들과 놀러가라고 주장했고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을 돕기 위해 떠났다. 사무실 청소, 복구 등 올해 명절 파티를 주관하기로 한 임원 외출을 위해 갈아입을 준비도 하지 않고 화재 피해만 돕겠다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섹시한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빈약한 작은 검은색 드레스, 대담한 브라와 끈 팬티는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 선택이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녁의 첫 번째 실수는 결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동료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파티에 갈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닉이 조금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남자들이 나에게 군침을 흘리고 건방진 옷을 입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라나가 요구했어요. 알았어. 젠장 파티가 일반적이기 전에는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술이 흐르고 행복했고 어떤 남자들은 밤이 되자 겨우살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미혼 여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징집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없었고 나는 A한 여자처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것을 끝내야 했지만 나는 이미 기운이 넘쳤고 특히 두 남자의 관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익는 나에게 긴장을 풀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친밀한 풍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부끄럽게도 때때로 나는 여성적인 대답을 하면서 따라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남자들에게 너무 추파를 던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전의 결과 어쨌든 그들은 남편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일을 허용하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더 나쁜 것은 약간의 재미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닉은 어쨌든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허용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유혹했고 내가 허용한 키스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도덕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의 상징적 저항이 더 적은 확률에 정비례하여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들이 눈치챌까봐 남자들이 내 몸을 자유롭게 더듬었다고 격려해줘서 나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도 알고 있었어. 이제 다 집으로 보낼 때가 됐어. 내가 담당했으니 도와준 뒤 쫓아내는 게 내 일이었어. 숙소가 상당히 복원된 것 같으니 청소를 도와주세요. 불을 끄고 메인 룸을 잠갔습니다. 그런 다음 지갑 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가지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허용된 범위를 모두 넘은 것 같습니다. 닉이 내 운전기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정된 운전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유일한 좋은 해결책은 내가 사무실 문을 열고 스위치에 손을 뻗었을 때 택시를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옥는 내가 회전하지 못하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머리 위에 아주 밝고 밖에서도 보이는 불빛에 그는 계속하자고 말하며 내 입술에 키스했다. 나는 길을 잃었고 배신의 생각이 방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 어떤 나쁜 놈들이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우리는 정말로 당신이 이것을 보길 바랬고 그는 손을 뻗어 책상 램프를 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도록 했으나 마옥 V 안에 누군가가 닫혀있고 잠겨있다는 사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 자나가 애원해서 알았어. 자기야 난 당신을 믿어요. 약간의 술이 캐비어처럼 사람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알고 있어요. 라나가 격려를 해준다고 했어요. 문이 잠겨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키스하고 으르렁거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이것뿐이에요. 밖에서는 메인 조명이 켜져 있으면 위험 없이 좀 더 무해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나 멍청하게 들리는지 알겠어요. 젠장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나 당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남자가 당신을 유혹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느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제너는 실제로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것이 있지만 당신은 끝낼 것입니다. 나중에 올게요. 라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마옥는 계속해서 내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키스하면서 나는 헤어지려고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한 일이 큰 실수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진실이 밝혀지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혼할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침묵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배신의 가능성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찾으세요. 제너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이제 어제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제너가 대답하려고 할 때 라너가 묻는 것을 닉이 알아냈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 좀 쉬어라. 나가 안 된다고 제안하고 힘이 있을 때 말해야 한다고 제너라고 말한 다음 계속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사람 모두 매우 긴장한 것 같아서 그날 밤 비밀을 솔직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닉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도운 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이미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그 다음 이틀은 내가 그와 함께 있기에 매우 어색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나는 10년 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다. 나는 이사하고 싶었다. 지나갔지만 나는 이미 올해 휴일 파티의 파티 감독자가 되기로 약속했고 게다가 닉은 내가 가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어떤 의심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익는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아내가 의심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뭔가 좋은 늙은 마어가 거기에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는 선수로서 평판이 좋았고 나는 아직도 그를 어떻게 내 근처에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마억을 피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술에 취해 불편할 정도로 나와 너무 친해져서 내 비서 신디가 나를 옆으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남편이 여기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강조한 단어는 나에게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심하는지 나는 마억을 멀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녁이 끝날 무렵 닉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 위해 바에 갔을 때
그는 남편 앞에서 나의 무분별한 행동을 과시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마옥는 기회를 이용하여 가까이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직 나랑 춤을 안 췄잖아. 난 당황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니기바에서 술을 들고 돌아오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마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춤추자고 설득하면서 그렇게 거만하지 않다고 했어. 나는 획획 움직여 마옥에게 나에게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빠르게 분노로 바뀌는 남편의 얼굴에 나타난 당황스러운 표정을 니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나는 마옥에게 다가 문을 닫을 무렵 그는 무료 음료를 한 잔 더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신디가 근처에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애원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표정을 주고 그녀에게 나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내 딜레마가 내 남편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관리하는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닉을 집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는 남편에게 마옥과 단지 술에 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고 내 남편이 시계를 잘 닦지 않은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무엇을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가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닉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마옥과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닉은 마옥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내 근처에 오면 말했다. 아침 식사 때 그를 죽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닉은 이미 어젯밤의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말한 내용을 신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마옥을 당신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는지 빨리 개입한 다음 그는 재빨리 당신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추가했습니다. 지난 파티에서 행동한 일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두 개와 두 개를 합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만 마옥과 방금 술에 취했다는 생각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는 나에게 더 힘차게 다시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울해졌습니다. 그 눈으로 그 사람과 친했느냐고 물으니 내 눈을 보고 이해하기도 전에 내가 대답했다. 부정할 이유가 없으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이런 일을 허락한 게 부끄럽다고 했다. 우연히 그 사람은 경로했지만 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내가 그들 둘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 부끄럽게도 그는 아마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동 때문에 닉이 그날 나를 떠났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는 3개월 동안 연락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말을 시작하기로 동의했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나를 다시 데려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홀 무료 이용권에 서명하도록 권유하여 결국 상담에 동의했고 몇 달간의 세션 후에 나는 닉이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모든 진실을 아는 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그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만 했지만 그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숨기는 것이 생략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거짓말을 할지 대답할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기뻤습니다. 그는 결국 평화를 약속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이혼 시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혼인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우리 화해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움직일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홀패스를 보여주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안한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동의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홀 무료 패스를 몇 번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심하게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친구와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그의 회사와 내 회사에서 측면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에서의 경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배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고 다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이혼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내 실수가 엄청난 재앙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많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내가 재미없는 농담을 했고 그 사람은 정말 내 최고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고수해야 합니다. 인생 제너는 그녀의 싹어가 빠져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주님, 3인조가 있었습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 환상을 품었습니다. 어떤지 다시 말해주세요. 라너는 결혼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닫는 대신 친구가 한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젠장 라너 거의 남편을 잃었고 나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니스는 엄숙하게 말한 다음 닉이 진실을 알게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대 안 괜찮아. 난 당신이 왜 누구도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이해한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내 더러운 이야기보다 낫습니다. 라너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공유했습니다. 제너에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스티비가 아마도 나를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맹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변에서 라너는 제너의 눈을 열심히 바라보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너는 자신의 상호 헌신을 분명히 맹세한 다음 친구에게 공유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차례입니다. 라너가 우리 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파티를 열 예정이었고 회사 사람들은 그날 저녁 수영 및 바비큐 파티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스티브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계정 중 하나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고객을 처리하는 것은 집에 가는데 최소 3시간 늦을 예정이었습니다. 란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제 남편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편도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이 남자의 사무실에 직접 가야만 했다고 남편이 사업 협상을 위한 열쇠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 남자가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친구가 뱀 남자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론은 바람을 피우다 적발되어 이혼한 남자입니다. 미혼 신분으로 인해 아내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이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스티브에게 한마디 했어야 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란의 아첨에 너무 쉽게 동요했습니다. 나는 관심을 좋아하고 란이 도움을 주러 왔을 때 남편이 보거나 듣지 못할 때 때때로 뻔뻔스럽게 반격했습니다. 나는 뒷마당을 준비하는 대신 이미 망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집 옆에서 빈둥거리며 보냈습니다. 마이크로 비키니를 입고 스티브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파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리타를 몇 잔 마셨고 취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는 확실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는 우리가 손님을 위해 파티오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가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는 그릴에서 뚜껑을 제거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티오 중앙으로 옮긴 다음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진통 탱크에 가스를 넣고 그릴에 일시적으로 불을 켜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 의자와 테이블 몇 개를 옮겼습니다. 쿨러에서 맥주를 비축하고 바에 우산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자원하여 몇 가지 전형적인 명절 에피타이저와 사이드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기 때문에 라는 우리 둘 다 마가리타를 만들었고 스티브와의 회의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영장으로 돌아갔고 라는 그가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수영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나는 그에게 수영복 없이도 갈 수 있다고 낄낄 웃었고 나는 장난스러운 농담을 계속하는 대신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팬티만 입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같이 수영하자고 했더니 아름다운 저녁이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방금 한 일이 상처받고 부끄러워서 스티브가 멍든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 몸을 가려야 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스티브가 알면 우리 둘 다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공연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너무 기뻐서 다시는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자주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론은 허풍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알려줄지 늘 불안하다. 스티브가 나에게 론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생고양이인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친밀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 남자는 아마도 스티브가 발견한다면 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헤스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란이 나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그가 우리 둘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너는 그날 나중에 그녀의 악랄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라너가 제네너라고 불렀습니다. 안녕 친구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맙소사 엘릭에게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5년 후 나는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억 라너가 안 된다고 물었지만 엄마는 마억과 함께 일했던 남자가 발을 떠났을 때 심하게 구타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야, 그 사람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상처받았을 뿐이야. 너는 내가 그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어 봐. 그는 이미 이것에 대해 너를 용서했어. 적어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의 정신을 차리게 될 거라고 믿어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라마.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거예요. 당신 파티에서 마지막으로 술과 관계를 가졌고 그 후 우리는 이제 나를 임신시키려고 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그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임신을 위한 노력 대단해. 라나는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3일 전에 약 복용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이혼을 복잡하게 만들 아이가 없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나가 크게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아마도 그냥 취한 것뿐이고 우리는 잠을 잘 것입니다. 그 사람 모텔방에서 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당신을 리틀 쉬머즈로 가득 채울 거예요. 헤이 베이비, 내 회색곰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가서 좀 참아야 해요. 내일 전화할게요. 알겠습니다. 스티브를 돌봐주세요. 내일 얘기하자. 안녕. 둘 다 기절한 여자 제너는 나타나지 않은 남편을 위해 소파에서 길고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마침내 피로가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닉은 토요일 아침 일찍 집에 돌아가지 않을 만큼 짐을 꾸려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내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어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멍청한 마크가 정말 그녀의 세계를 뒤흔든 것 같아요. 그는 전화기를 보고는 전원을 껐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게 놔두세요. 그는 닉이 햄과 달걀을 골랐다고 생각하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짧은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하루 동안 할 건가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장기적 일이 왔나요? 그 사람은 집에 갈까요? 아니면 이 이혼을 할까요? 주님, 이것이 제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친 건 아마 나쁜 일이겠지. 어쩌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다시 이겨내야 할 것 같아. 아니 운이 좋았어. 지난번에는 잡히지 않았어. 클럽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골프 코스는 더 나은 방법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무례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커플에 합류했고 자신의 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카트 친구는 경기가 끝난 후 두어 잔을 마셨고 그날의 첫 번째 좋은 소식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텐더가 수지 큐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수전 브라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항상 장난스럽게 놀리며 앞뒤로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를 유혹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외설적인 대화는 단지 그의 부분에 대한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단지 그녀의 팁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닉의 전형적인 풍자는 빠져 있고 다른 두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남자들은 떠나서 닉은 지금이 술을 계속 마실 적절한 시간과 장소라고 느꼈어. 별로 바쁘지 않아. 수지 큐가 다가와 무슨 일이야. 자기 평소에 관심이 그리워. 그녀가 시작했어. 집에서 늘 하는 쇼가 시작됐어. 그가 대답했어. 어서 내 사랑 넌 항상 너라고 말했어. 자기야. 어젯밤 진실 혹은 도전 게임 중에 좋은 건 뭐든 말해줄 수 있어. 내 아내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녀가 가진 최고의 연인이 아니라고 말했어.
당신이 끊임없이 나에게 바람을 피우는 방식이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잠시 믿으십시오. 그녀는 낄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의미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섹시한 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 그래, 난 알아. 난 단지 고객이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과 함께할 기회가 없다는 걸 이해해. 그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충격받은 닉에게 기회를 주세요. 몇 년 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일을 망쳤고 많은 수색과 전문적인 상담 끝에 술에 취해 저를 속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그들 중 한 명은 상황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홀패스를 2번 달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당신에게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무료 패스를 주었나요? 이것이 아니면 사실인지 수지에게 그게 합의했는지 물었고 실제로 서면으로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남자에게 그가 최고의 애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닉이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5점을 맞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패스 중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저는 몇 명의 골퍼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닉이 그녀의 새로운 고객에 대해 소란을 피우면서 제안에 대해 숙고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닉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그녀에게 팁을 너무 잘 주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녀가 단지 함께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뜨거운 몸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쟤는 패스에 동의했고 수지 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기 2시간 전 오후 3시였습니다. 닉은 그가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집에 앉아 술에 취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그는 $50짜리 지폐 2장을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총 $58를 지불하기 위해 수전에게 손을 흔들며 내가 거기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지 큐의 최고에서 마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관심을 끌 만큼 깊은 가슴을 36개 갖고 있었고 수지 큐 자신도 그보다 몇 살 더 많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큰 오의를 차지했습니다. 큰 소리로 쟤는 배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을 그녀가 경험했다면 그녀는 그렇게 난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시, 수지 큐가 농담을 하는지 아닌지는 오후 4시 45분에 확인하세요. 닉이 바에 다시 들어갔고 수지는 얼굴 전체에 퍼진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닉은 그에게 위스키와 콜라를 부어주고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고 마지막 TV 후에 이것은 내 비용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청구서를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계산대를 정리하면 제가 갈 준비가 됩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갈지 생각하니 배가 고프네요. 전화해서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그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대화를 수지에게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왜 그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이혼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시덕거리는 아내였고 이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을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댄스클럽에 가서 2잔의 술을 마시고 3번째 춤을 추는 동안 그에게 꼭 달라붙어 춤을 췄습니다. 나를 침대로 바로 데려가려고 서두르지 않는 신사 역할의 요점은 내가 이미 내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나를 위해 여기를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구서는 지불되었고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술 한 잔 하실래요? 아니면 그녀가 닉에게 물었고 그녀가 침실을 떠날 때 그는 숨이 막혀서 힘들게 억눌렀습니다. 맙소사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스틸러즈 저지를 입고 있었고 아무것도 손을 뻗지 않고 등받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그녀의 입술에 끌어당겨 열정적인 키스를 하게 되어 기쁘네요. 그가 손으로 그녀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를 출입구를 통해 끌어당겼습니다. 침대 쪽으로 마음에 들었나요? 그녀는 정말 훌륭하다고 물었습니다. 맙소사,
그는 방금 경험한 일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해서 정말 기쁘지만 그가 당황스러워 보이는 남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그녀는 당신의 여자에게 그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의미가 떠올랐을 때 그는 웃으며 지금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누우십시오. 우리가 정리할 안경 2개를 가져오고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맨손으로 오이를 지시했습니다. 맛있게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오자 M은 그에게 회복할 시간을 준 후 이 매혹적인 움직임에 최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픽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전혀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즉, 젠과 내가 그 사람을 안고 있는 동안 몇 번이나 당신인 척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보통 하루가 지나면 현장에서 약간의 장난스러운 유혹 나는 집에서 샤워하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상적인 가슴을 가리키며 낄낄거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생각하면서 환상을 품었습니다. 훨씬 나아졌지 않나? 그래, 훨씬 나아졌어. 오늘은 나와 함께 있어줘. 이번이 아마도 한 번뿐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 특별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가 요청한 남자 옆에서 닉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지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 괜찮아. 난 내 모든 걸 주고 싶었어. 그녀는 그녀의 연인 수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난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당신이 나를 원했던 만큼 그녀도 당신을 원했고 그 사람의 사과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배타적인 관계를 잘못해서 사실 이혼이 이렇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바보인 건 당신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바보였고 일부 일처제에 문제가 있었지만 좋은 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결혼한 방식이 아니라는 상호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질문하는 것보다 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 말고 집에 가서 와이프랑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다. 괜찮아. 정말 즐거웠어. 지금부터 널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마쳤어. 우리 이제 클럽에서 서로 놀리며 또 좀 장난꾸러기 친구가 될 거라고 했어. 식사를 마친 수자는 일어서서 그녀를 끌어당겨 그녀에게 너무 세게 키스했고 그녀는 다시 흥분했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가 또 프리패스가 필요하면 나한테 현금으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내 첫 번째 선택이 될 거야.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 일요일 1월은 졸리고 잠이 부족해서 라나에 전화해서 일어났어. 안녕. 스티브가 닉한테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 아니 미안하잖아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스티브가 닉이 느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당신이 그에게 말하지 않은 놀림 때문에 짜증을 내기에는 너무 멀리 와요. 야나가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숙취일지도 모르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렵네요. 옷은 챙겨갔나요? 면도기는 챙겨갔나요? 전동 칫솔, 면도기 등 몇 가지를 모았습니다. 자나나 그가 출근할 때 항상 정장을 입는 의상은 어떤지 보고했습니다. 맞아. 라나가 안 된다고 물었지. 내 생각엔 양복이 모두 옷장에 있는 것 같아. 월요일에 출근해야 해. 오른쪽 오늘 돌아올 거야. 그가 사랑으로 그를 질식시킬 때 라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쟤는 그녀의 두려움이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용서한 후에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식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지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난 단지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야 해요. 쟤는 닉이 들어왔을 때 대화를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제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엌 테이블에서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헐떡거리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가 금요일에 그들의 결혼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반쯤 예상했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당신의 모든 끔찍한 이미지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밀려들어 나한테는 내가 내 애인 중 최고가 아니었다니 유감이야. 적어도 내 데이트는 그가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였어. 야는 그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을 이용했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녀는 토요일 아침에 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내가 여느 아내처럼 놀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때 했던 실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 내 말은 전혀 아무도 아니야. 그들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라나리드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였어.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이유를 물었음. 그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리 사이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확신하는 끔찍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답했을 때 나는 당신이 농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라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닉은 제너가 콩을 쏟을 것이고 라너가 온 세상에 말할까봐 걱정하면서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팔아야 할 또 다른 거짓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맹세코 당신이 화가 난 것은 내 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 중 최고입니다. 제니스는 그녀의 남자가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는 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넥 시작 제너는 다음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얼어붙었습니다. 클럽에서 당신이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나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당신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홀을 플레이하고 진정한 후 나는 술에 취하기 위해 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미안한 무리였고 나와 놀고 있던 남자들은 술을 다 마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텐더는 내 우울한 기분을 눈치채고 우리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내게 다가와서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취해서 혀가 풀려버렸고 어젯밤에 당신이 어쨌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지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말했어요. 내 패스 중 하나는 그녀가 5시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코스로 돌아와서 몇 홀을 더 플레이했고 그녀를 이용해 당신에게 복수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닉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쟤는 미루고 싶지 않은 심호흡을 하고 즉시 계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내는 것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지만 나로 인한 황폐함도 완화해야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느껴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나는 술집으로 돌아왔다. 수지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표정을 지었다. 쟤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남편이 고백한 것을 깨닫고 얼굴에 반성하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저녁 식사와 춤을 포함한 저녁 계획을 빨리 세웠고 나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닉은 그가 현금으로 받은 프리패스가 전혀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너가 상처를 입고 큰 골을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비용은 컸습니다. 맙소사 제너는 침실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고 지금 당장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봉건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믿고 다용도실로 내려갔습니다. 더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작업복을 보관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잔디 깎는 기계를 켜고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잔디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럭을 세차하러 가면서 자주 했던 일인 노인 이웃마당을 깎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가 없어 그는 그녀가 떠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그 직후에 제너가 돌아와서 차를 주차하고 작은 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지만 오지 않고 말하지 않고 대신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에서 뛰쳐나온 때는 저녁 5시였고 닉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쟤는 분명히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울고 있었던 것처럼 가게에 가봤나요? 가방을 가져오는 걸 봤어요? 닉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냥 어제 제가 당신을 찾는 동안 차에 두고 온 약국에서 물건 몇 가지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계속해서 나는 당신의 골프 클럽에 갔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전과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녀에게 제 남편을 나에게서 빼앗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야, 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전은 그렇게 말했고 그녀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가 정말로 내 앞에서 당신이 내 최고가 아니었다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지 물었고 놀리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런 말을 해도 웃길 일이 없다고 했고 친구들 앞에서도 젠장 준비됐니? 물론 그녀는 닉이 요청한 몇 가지 사항을 말해주었다고 말했을 때 내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소녀다운 비밀 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너는 진실 또는 실수를 감히 수전이 그녀에게 말한 후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항상 남자의 자존심을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그 사람,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목록에서 1위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침대 파트너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섹시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이런 것들이 100%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그렇게 본다는 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당신의 백기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더 나빠질 거예요. 자기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닉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정중한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 계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전혀 몰랐어요. 니키, 이 지독하고 끝없는 고통을 끼쳐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그녀 침대에서 당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나에게만 가해져야 한다. 내 잘못이다. 인정해야 해. 내 실수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말로 대답하는 대신 당신의 아내로 남고 싶어요. 믹이 팔을 벌렸고 제너는 필사적으로 포옹하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미키는 지금도 우리가 몇 번의 홀패스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이 바텐더를 계속할 거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났는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어서 상담 중에도 그 당시 너무 황당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없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건 아닌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혼하게 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당신의 용서할 수 있는 실수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너는 헐떡거리며 자신을 통제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각의 가능한 대답과 가능한 결과 무엇이 더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 닉이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겁에 질린 어조로 물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너는 알코올로 인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3인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너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 확실히 남편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나 애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제너는 5년 동안 이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면 닉에게 더욱 상처를 주고 그가 그녀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닉과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닌 것은 그녀의 추론에서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그녀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 생활을 구하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무덤까지 짊어질 그녀의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 그녀의 반응은 시의적절했고 그녀가 진실의 인위적인 버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팔아요. 사랑, 나는 이것을 무승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몸에 접근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몇 년 전에 내 실수를 제쳐두시면 우리 결혼 생활은 망가질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잔과의 데이트에 대해 난 이걸 원해. 아니 마침내 끝나려면 이게 필요해. 그녀가 눈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표정으로 물었더라도 그래, 나도. 우리가 실제로 한 일을 끝내려면 그게 필요해. 서로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려고 노력하면 동의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패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모든 일의 최고라는 것을 다시는 의심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주말의 사건에 답했고 5년 전의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 의해 제쳐두고 화해 이후 며칠 동안 악의적인 과거를 끌어낼 이유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제너와 라너는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여성은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과거의 진실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쁜 행동이나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너와 닉의 갈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는 라너가 위험한 길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티브는 그의 아내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에게 덜 추파를 대고 라너가 그녀가 깨달은 것만 대답하겠다고 물었을 때 그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당연하게 여겼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티브는 라너가 항상 큰 친밀감을 주었지만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3개월 후에 수지 큐의 현명한 조언이 라너